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부터 살롱에 열렬한 팬이 됐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겪었던 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어릴 적에 꽤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대기업 높은 직책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죠. 초등학교 때도 저는 엄마와 외식을 하러 꽤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곤 했거든요.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엄마의 열성으로 학교 공부뿐 아니라 영어회화 과외나 피아노, 미술 같은 것도 배웠어요. 엄마는 원래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러우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피아노뿐 아니라 첼로를 배우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첼로를 하던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악기를 한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첼로를 한다는 걸 아이들한테 자랑하길 좋아했어요. 어린 마음에 남다르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았는지 저를 첼로로 대학에 보내겠다고 좋은 선생님을 알아보고 연습실을 대여해주는 등 많은 뒷받침을 해주셨어요. 저도 음대생이 되는 날을 꿈꾸며 열심히 했죠. 하지만 저의 꿈은 아빠의 갑작스러운 실직과 함께 모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이 경영진이 되면서 아빠는 밀려나게 됐고 결국 사표를 쓰고 나오셔야만 했어요. 아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인지 말이 없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놓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어떡하지 민주야? 당분간은 우리가 먹고 쓸 게 있긴 하지만 네 레슨비랑 대학 준비는 어려울 것 같아. 너 대학 갔을 때 대비해서 들어둔 적금이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생활비로 써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첼로를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지 싶어. 미안하다 우리 딸.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음대에 갈 수 없다는 말에 저도 충격을 받아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의기소침해 있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엄마한테 괜찮아 엄마. 뭐 음악이야.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해도 되고 꼭 음대를 가야만 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볼게. 저에게 음대를 못 보내준다며 눈물을 보였던 엄마는 그 후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민주 네 말 맞다나 지금 생각만 해야겠어. 엄마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바깥일을 안 하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엄마는 저희가 살던 집을 처분해서 작은 아파트 전세로 옮기고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동네 상가에 보습학원을 열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첼로를 하느라 소홀히 했던 공부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공부 계획표를 세웠어요. 실기를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하루가 훨씬 단순해졌고 레슨 받느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돼서 공부에 쉽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시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일요일에는 초등학생들의 첼로 작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연습할 때 봐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음대에 갈 수 없다는 걸 아신 선생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과외 자리를 찾아주신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배웠던 저였기에 어렵지 않게 어린 아이들 연습하는 걸 가르칠 수 있었죠. 엄마는 보습학원을 운영하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며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제가 첼로 알바를 하는 걸 모르셨어요. 제가 일요일마다 과외로 돈을 번다는 걸 알면
어째 속상해 하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이 일을 비밀로 했어요. 대신 들키지 않으려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평일에는 공부를 엄청나게 했고요. 무엇보다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게 뒤처져 있어서 두 과목 공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대신 저는 영어나 제2외국어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습득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시간을 벌었네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온 아이들도 많아서 그걸 따라잡는 데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외우는 건 잘하는 편이라 암기 과목 성적은 처음부터 잘 나왔어요. 수학과 과학 과목은 1학년 때에는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더니 2학년 때부터는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기왕 따라잡은 김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원에 등록해서 국영수 수업을 들었어요. 물론 일요일에 첼로 알바도 계속했고요. 그 덕에 학원비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어요. 대신 피곤하고 힘든 건 있었지만 지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텼죠. 학원에 다녔더니 확실히 요령을 터득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성적은 점점 더 올랐어요. 저는 학원 수업이 없을 때는 학교 도서관에 남아서 마지막 불이 꺼질 때까지 공부를 했고 결국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노력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신 건 당연했고요. 민주야, 너무 고마워. 솔직히 그동안 첼로 한다고 공부 못한 게 많아서 걱정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내는구나. 진짜 잘했다 우리 딸.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엄마 학원도 자리 많이 잡아서 이제 좀 괜찮아.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 엄마가 무너졌으면 나도 못했을 거야. 내 정신줄 꽉 잡은 거 엄마 덕택이야. 나도 이제 내가 쓸 거 다 내가 벌어서 쓸게. 엄마도 한숨 놓고 살아야지. 라며 저와 엄마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대학에 가고 엄마는 학원을 더 큰 곳으로 옮기셨고 새로운 선생님들도 뽑았어요. 엄마가 워낙 학생들 관리를 잘해서 학부모들이 좋아했거든요. 엄마는 선생님들 대우도 다른 곳보다 잘해줬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달라고 철저히 부탁하셨죠. 그런 엄마의 노력 덕분에 학원은 날이 갈수록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오랜 시간 집에서 저와 아빠 뒷바라지만 하던 엄마가 이렇게 인정받는 원장님이 된 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했어요. 이런저런 꿈 같은 건 꾸지 않기로 했죠. 안정적이고 복지 좋은 회사에서 돈을 모은 다음 남들보다 빨리 퇴직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저의 꿈이라면 꿈이었어요. 아빠처럼 윗사람들의 좌지우지 돼서 원하지도 않는 때에 잘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일은 저한테도 아주 큰 상처였어요. 저는 가장 연봉이 높은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나 봉사활동에도 엄청 신경 썼어요. 회사 일 하는 데 필요한 자잘한 자격증들도 다 따고 외국어 시험도 볼 수 있는 건 다 봤고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저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입사 시험을 보며 준비를 했어요. 당장 붙는 것보다 졸업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거였죠. 저의 계획은 잘 맞아떨어져서 정작 중요한 때에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없앴고 실패 없이 면접까지 가서 드디어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처음 생각했던 가장 연봉이 높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직원 복지도 좋고 해외 연수 기회도 많은 회사였어요. 저와 엄마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너무 좋아서 엄마 사무실에서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놀란 선생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왔다가 제가 합격했다는 걸 알고 다 같이 축하해줬죠. 엄마는 축하떡을 주변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까지도 전부 돌렸어요. 그렇게 합격의 기쁨을 뒤로하고 첫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에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지방에 있는 친척 농장에서 일만 하시며 은둔 생활을 하셨던 아빠는 얼굴도 손도 많이 늙고 지쳐 보이셨어요. 그동안 민주랑 네 엄마 고생 많이 했지?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이제 괜찮아졌어. 그동안 돈도 모았고 이제는 내가 소소하게 일하면서 두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구나. 그래도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 거다. 짐이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아빠 얼굴 볼 수 있는 것만도 너무 좋아. 아빠는 건강부터 챙겨.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아빠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그게 왜 아빠 죄야. 결국 회사에서 지들끼리 싸움한 건데. 그런 생각은 진짜 하지 마. 그래 여보. 당신 원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당신 보니 짠하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 이제는 마음 편히 먹고 건강부터 챙겨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급성 우울증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모든 게 싫어져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나셨던 거고요. 아빠가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돌아오신 것만도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데 아빠는 힘든 와중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고 그 돈으로 외진 곳에 작은 건물을 샀어요. 1층은 가게가 하나 있었고 2층과 3층은 살림집인 정말 작은 건물이었어요. 아빠는 그 건물 세를 받으셔서 저희 살림에 보태셨고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보수도 하시고 매일 청소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듯이 건물을 보러 가셨죠. 그러는 사이 저는 회사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같이 들어간 동기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상사들 말에 기죽지 않고 대처하는 법도 알게 됐고요. 점심시간이면 친구가 된 동기와 같이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민주 너 의외로 남자친구 없더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나 아직 남자 사귀어 본 적 없어. 정말이야? 대학 때 미팅도 안 해봤어? 난 1학년 때부터 취직 생각만 하고 공부만 했어. 야, 완전 너 천연기념물이다. 어떻게 데이트 한 번을 안 했어? 그럼 내가 소개팅 해줄까? 괜찮은 사람 있는데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말에 좀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곧 좋다고 했어요.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남친이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동기가 소개해준 남자는 다른 회사에 다녔는데 동기하고는 영화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동기 말처럼 남자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 인상도 서글서글했고 매너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남자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잘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민주 씨는 제가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제일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똑똑하고요. 아니, 왜 남친이 없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라면 민주 씨 절대 안 놓아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그런 말에 혹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남자를 정식으로 만나보는 것도 처음인데다가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자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셨지만 7년 넘게 엄마와 둘이 살면서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 감정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에다가 남자가 하는 립서비스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저는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자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남자 어머니는 수수한 차림새로 저를 맞으셨어요. 내가 우리 영수랑 둘이서만 살다 보니 제대로 꾸미고 살지를 않아서 집이 엉망이야. 그러려니 하고 좋게 봐줘. 별 말씀을요. 저희도 이루고 살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요. 음식도 맛있고요.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끝났고 남자는 저를 바래다 주면서 우리 엄마가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억척같이 사느라 백화점 한번 가신 적이 없어. 이제는 내가 어엿한 사회인이 됐으니 엄마한테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어. 그래,
부모님들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왜 안 그렇겠어? 나랑 같이 하자. 어머니 잘 모시면서 살자. 저도 저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됐어요. 엄마는 힘들다는 말씀 한 번 없이 학원을 운영하셨지만 늦은 밤 집에 들어오시면 씻지도 못하고 주무시는 날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하셨어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거고요. 아빠 역시 혼자 남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일이 있으셨겠죠. 그런 게 남자의 어머니와 겹쳐 보였고 저는 남자 어머니가 안 됐어서 몰래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 용돈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인가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게 당연하게 됐고 이제는 남자 어머니가 당연하게 저에게 요구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저는 남자 어머니가 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 좋은 게 좋다는 생각에 보내곤 했죠. 그런데 언젠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보냈더라고요.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같은 마음에 아까운 줄 몰랐어요. 부모님 선물을 살 때도 남자 어머니 선물도 같이 샀고요. 아직 양쪽 집안이 만나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날짜를 잡진 않았지만 그 남자와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자 어머니를 이미 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했어요. 남자는 그 즈음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졌다고 해서 저희 집에 인사 오는 걸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짜는 남자가 인사 온 후에 잡기로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친구들이 코에 바람 좀 넣자고 동남아 여행 가자는데 나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준비할 것도 같이 샀으면 좋겠고. 네, 어머니. 당연히 같이 가드려야죠. 어디서 뵐까요? 저는 그날 퇴근 후 바로 남자 어머니를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남자 말로는 어머니가 백화점도 안 가봤다는데 유명 백화점들 어디에 뭐가 입점해 있는지 전부 꿰고 있더라고요. 뭐 아들들이야. 다 크면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 기억으로만 엄마를 생각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저는 남자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여러 백화점을 돌면서 제 카드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사고 그 외에 옷이랑 선글라스, 모자도 사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아유, 고마워. 내가 촌스러워서 이런 걸 해봤어야지. 덕분에 아주 폼나게 놀러 갔다 올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영수가 알면 민주한테 받기만 했다고 뭐라고 할 텐데. 안 그래도 평소에 선물 많이 받는다고 나보고 뭐 좀 하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요새 젊은 사람들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영수 씨한테는 제가 사드렸다고 말씀 안 하시면 되죠. 내가 진짜 며느리 복은 제대로 들었나 보다. 어쩌다 내가 이런 복덩이를 만났을꼬? 남자 어머니는 좋아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백화점으로 가서 엄마 옷도 샀어요.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을 받았거든요. 너 요즘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네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영수 어머니 뭐 해드릴 때 엄마 아빠 신경 쓰여서 돈 더 쓰는 거지. 그러지 마. 엄마 아빠는 알아서 해. 이런 돈 쓰지 말고 너 갖고 싶은 거 사. 나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다 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리고 돈은 이런 데 쓰라고 버는 거잖아. 나 대학 때까지도 돈 모으기만 하느라 어버이날이나 엄마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 이제는 돈 잘 버니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도 잘 알겠지만 사람은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수 어머니한테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눈치껏 해. 네 돈은 어디서 공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밤낮 고생해서 일하며 버는 거잖아. 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를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고마웠어요. 역시 엄마밖에 없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한평생 고생만 했다는 남자 어머니도 안쓰러워서 저한테 뭘 갖고 싶다고 말하면 사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 어머니 쇼핑을 잔뜩 해드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사이 남자 어머니는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상태였어요. 저는 한동안은 별로 돈 쓸 일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나 산악회 모임에서 이번 주말에 2박 3일로 경치 좋은 데 놀러 가기로 했는데 동남아 가서 용돈을 다 쓰고 왔네. 나 거기 가서 쓸 돈 좀 보내줄래? 어머니, 동남아 갔다 오시고 바로 또 놀러 가시면 안 힘드세요? 평생 놀아보지 못하고 영수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겨우 다녀보는 거야. 다들 간다는데 나만 안 간다 그러기도 좀 뭐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놀아도 성이 차지 않나 봐. 왜? 돈 보내는 거 어려워? 하긴 네가 지난번에 돈을 많이 쓰긴 했지. 그럼 다녀오세요. 얼마나 드리면 돼요? 300만 원만 보내줄래? 내가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나도 좋은 며느리 얻게 돼서 이렇게 용돈 다 쓴다 하고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이제 남한테 얻어먹지 않고 남들 사줘보고 싶어. 300만 원이요? 네, 알겠어요.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죽지 말고 실컷 쓰라며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두 사람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저희 집에 오는 걸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상견례 때 자기랑 자기 엄마 입을 옷을 먼저 맞추겠다더라고요. 처음 인사하는 건데 그래도 엄마랑 나랑 명품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는 결혼식도 아니고 양쪽 집안 인사만 하는 건데 새로 명품 옷을 맞출 필요가 있어? 그냥 있던 거 입어도 되잖아. 어차피 결혼식 때 다시 다 해야 되는데 돈만 이중으로 들어. 우리가 해놓고 산 게 없다 보니까 옷도 너무 없더라. 그래서 이런 집안 행사에 입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뭐 우리가 없이 산 거지. 너는 안 그러니까.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새 옷을 사라고 했죠. 남자는 어머니 옷까지 사려면 돈이 모자란다고 했고 저는 모자라는 만큼의 돈을 더 보탰어요. 돈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남자 어머니가 동남아 여행 가기 전에 백화점에서 정장을 사드린 게 떠올랐어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옷을 입어도 될 텐데 굳이 명품을 고집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고요.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빠가 엄마 몰래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남자친구 땡땡 회사 회계팀에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땡땡 회사 회계 부장인 아빠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장영수라는 사람은 회사에 없다더라. 땡땡 회사 맞아? 다른 비슷한 이름 회사인 거 아니야? 아니야, 그 회사 맞아. 그리고 아빠 건물 있는 동네 작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네 남자친구를 본 것 같아.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를 소개해준 동기한테 남자 회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동호회에서 땡땡 회계팀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 뭐 회사 이야기도 곧잘 하던데? 우리야 그 회사에 안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왜 그래? 저는 고민 끝에 아빠가 그 남자를 본 것과 그 회사 회계팀에 남자가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했죠. 동기는 너무 놀라며 말했어요. 안 그래도 그 사람 동호회에 안 나온 지 좀 됐어. 거의 4개월쯤 된 것 같은데 내가 괜한 사람을 소개했나 보네. 혹시 뭐 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일 같이 한 거 아니지? 난 그저 가볍게 만나라고 소개한 건데 더 잘 알아봤어야 됐나 봐. 미안해하는 동료에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 인사 오는 걸 미루는 건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그 어머니나 남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가져가던 게 아무래도 찜찜했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땡땡 회사 회계팀에 전화를 했죠. 회계팀에 장영수 대리님 부탁할게요. 장영수요? 저희 팀에 장영수라는 대리는 없는데요. 혹시 다른 팀하고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보네요. 실례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하루 연차내어 아빠 건물이 있는 동네에 갔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점심시간이면 어떻게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시간에 가서 아빠 관리실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남자가 사람들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와서 남자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던 한 남자가 장영수 씨, 여자친구 이름이 뭐랬지? 저번에 같이 와서 점심 먹었잖아. 박연정이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래, 맞아, 연정씨. 청순하고 이쁘더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대? 대학 후배라 알고 지낸 지 좀 돼요. 언제 결혼해? 곧 한다고 하지 않았어? 뭐, 할 때 되면 하겠죠. 다들 제 결혼식 꼭 오세요. 곧 청첩장 돌릴 겁니다. 저는 따라가기를 그만두고 돌아서 아빠 건물로 향했어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박연정도 아니고 그 남자가 땡땡 회사에 다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 회계사무소에 가서 인사를 한 적도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빠 건물에 갔는데 아빠가 마침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한 30분쯤 기다리니 아빠가 오시는데 뒤에 바로 남자가 자기 사무실 사람들하고 오더라고요. 아빠는 건물 청소할 때 쓰려고 쓰레기 봉투랑 청소 도구를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바로 가서 받으려다가 남자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아빠는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라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자 무리가 아빠 뒤를 따라오듯 걸어오더니 남자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아빠 어깨를 밀치면서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노인네가 기운 없으면 나다니지를 말든가. 사람 다니는 길목을 막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어떡해? 할아버지, 저 건물 청소하지? 그 나이 먹도록 뭘 했으면 저런 데서 청소나 하고 있어. 그러니 마누라도 자식들도 쪽팔리니까 안 찾아오겠지. 그러자 남자 사무실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남자와 함께 자기네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자는 아빠가 허름한 옷을 입고 청소를 한다고 무시하는 거였어요. 아빠는 제가 남자와 찍은 사진을 봤기 때문에 남자 얼굴을 알고 있었고 남자는 아빠를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 일행이 건물에 다 들어간 후 아빠 앞에 나왔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아니, 어떻게 저 따위로 볼 수 있지? 그게 왜 네 잘못이야? 속이는 사람 잘못이지. 속이는 사람은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눈치 못 채. 그래도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어디냐. 이거 다 액땜이라고 생각하셨구나. 저는 남자와 그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화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엄마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 어머니한테도 잘했던 건데 두 사람은 그런 제 마음을 이용했던 거니까요. 언제나 제가 돈 많이 쓰는 걸 미안해하는 엄마한테나 더 잘할 걸 하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엄마, 내가 진짜 멍청한 짓을 했어. 엄마가 돈 너무 쓰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나 더 잘할 걸. 내가 대체 무슨 헛짓거리를 한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착한 내 새끼한테 그 작자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돈 버는데 뭘 나한테 더 쓰려고 해. 아빠도 우리 고생시켰다고 요즘 장도 다 봐오고 그러셔서 엄마 진짜 편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런데 그것들은 대체 어떻게 돼먹은 인간들인지 아, 속상해. 엄마는 화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받으셨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를 쳤다는 게 확실히 물적 증거로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며 그 남자가 만난다는 여자가 증언을 해주면 혹시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 남자한테 어머니랑 함께 나오라고 했어요. 나 회사에서 인센티브 받아서 식사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고 특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오라는 말을 했죠. 그 말에 남자는 말투가 붕 뜨며 태도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표정도 계속 싱글벙글이더라고요. 또 지도 안 들이고 지내모자 비싼 거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왔더니 남자 어머니가 전화를 했지 뭐예요.
나 그날 신고 갈 구두가 없는데 구두 살 돈 좀 보태줄래? 내가 너무 없이 살다 보니 구두가 다 너덜너덜하지 뭐니? 어머니, 저번에 저랑 백화점 가셨을 때 산 구두는요? 아, 그거? 그래, 그게 있었네. 근데 그거는 너무 비싸서 아깝기도 하고 막 신고 다니기는 좀 그런데 그것보다 좀 금 낮은 걸로 하나만 사주면 좋겠다, 얘. 네, 그럼 어머니가 먼저 사세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어머니한테 돈 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 원래 결혼할 때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명품 핸드백 선물하잖아요. 저 그거 미리 사주시면 안 될까요? 실은 조금 있으면 동창회가 있는데 저 결혼 전이니까 남친 어머니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내가 돈이 어딨니?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영수가 주는 돈 모자라서 네가 나한테 주잖아. 영수 씨 카드로 계산하세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갚아 나갈 거잖아요. 아, 그렇지. 결국 네가 갚을 거긴 하지. 그래도 영수한테 카드 달라기가 좀 그런데? 꼭 그걸 갖고 싶니? 네, 어머니. 저도 애들한테 시댁에서 좋은 거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도 친구분들 만나셔서 며느리감이 사줬다고 자랑하셨다면서요. 제 마음도 똑같거든요. 영수씨 걱정은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저는 비싼 명품 백 하나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기로 약속한 날이 됐어요. 레스토랑에 가니 남자와 남자 어머니는 벌써 와서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제 뒤에 따라온 엄마 아빠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게다가 엄마 아빠는 진짜 비싼 최고급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나오셨거든요. 그걸 본 남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다들 나오시는 줄 알았으면 저희도 더 준비를 하는 건데.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남자는 긴장을 해서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을 장인어른으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겠습니다. 자네가 왜 날 처음 보나? 이미 우리 만났고 자네는 나한테 마누라랑 자식도 외면한 노인네라고 하지 않았어? 남자는 그 말에 놀라서 그제야 아빠 얼굴을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갸우뚱하더니 점차 아빠를 알아보고 말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라고요. 이제 알아봤어? 얼마 전에 영수 씨가 노인네가 우물쭈물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바로 그분이야. 우리 아빠. 영수 씨가 저런 건물이라고 한 그 건물 주인이라고. 거기 청소부가 아니라. 남자는 그 말에 완전 충격을 받아 얼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연신 허리를 굽히고서 손바닥을 비비더라고요. 영수가 좀 실수를 했나 봐요. 근데 아마 그때 복장이 좀 그러셨나 봐요.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너그러이 봐주세요. 청소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됩니까?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던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추는 게 도리죠. 그리고 자네는 그것만 실수한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자 남자 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뭘 갖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민하신 것 같네요.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수라는 걸 아시면 봐줄 줄도 좀 알아야 어른이죠. 말은 실수라고 했지만 도저히 실수 같지 않아서 말이죠. 민주야, 그 아가씨 여기로 오시라고 해라. 박연정 씨, 이리로 오세요. 제 말에 박연정이라는 여자가 저희 앞에 나타났고 여자를 본 남자와 그 어머니는 입을 쩍 벌리더니 서로를 쳐다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박연정 씨가 이 사람 일하는 회계사 사무소에 가서 거기 사람들이랑 점심도 먹고 인사도 했죠. 네, 그랬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믿어서 거기에 인사하러 갔다고요. 그랬다는데 영수 씨? 영수 씨 회사는 땡땡 회사도 아니고 아빠 건물 근처에 있는 작은 회계사 사무소이고 결혼할 상대도 내가 아니고 여기 언정 씨라는데? 있지. 이거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민주야, 제발 내가 하는 말 듣고 여기 연정의 말 듣지 마. 난 이미 연정 씨한테 다 들었어. 연정 씨한테도 어머니 힘들었다고 돈 많이 뜯어냈다며? 내가 영수 씨 회사가 이름 없는 회계사 사무소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신뢰의 문제잖아. 영수 씨가 한 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사기라니, 그건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 나는 그저 언제 연정이를 정리해야 되나, 그걸 보고 있던 건데. 그러자 연정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하고 결혼한다고 며느리 덕 보고 싶다고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갔는데 엄마 힘들게 살았다고 잘해주고 싶다고 해서 지난 어버이날에도 호캉스 시켜드리고. 연정 씨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남자 어머니와 명품 핸드백 살 때 했던 대화를 녹음해 놓았죠. 그 녹음 내용을 그 자리에서 틀었더니 연정 씨는 더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주변에서는 무슨 일인가 해서 다들 수근거렸고요. 장영수 씨, 그리고 어머니,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아요?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와 그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얘야, 민주야, 그런 거 아니야. 저 애랑은 정리하려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 어머니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저한테는 돈도 없고 놀아본 적 없어서 다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 사치스럽게 돈 쓰고 다니셨던데요. 저랑 연정 씨한테 뜯어낸 돈으로요. 그러니 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적골아지 아니겠어요? 남자 어머니도 남자도 그게 아니라며 계속 변명하려는데 아빠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들 마음을 이용해서 돈만 뜯어낼 생각하고 사람을 있고 없고로 대하는 게 달라지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철저히 망신을 당해봐야 돼요. 내가 괜히 여기로 예약하라고 한 줄 알아요.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찍혀서 다시는 비싼 데에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딸이랑 이 아가씨한테도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적 조치 취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남자와 남자 어머니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버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민주씨, 진짜 이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보셨죠, 연정씨? 저 사람 연정씨한테는 사과 안 하잖아요. 저보다 연정씨가 만만한 거예요. 저 사람 우리들 갖고 놀면서 간보고 있었던 거고요. 아빠 엄마 차리고 나온 거 보고 저렇게 무릎 꿇는 거라고요. 제 말에 연정씨는 현실을 깨달았고 더는 안 되겠다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남자 어머니는 제 손을 부여잡고서 민주야,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우리 진짜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마음 풀어. 제가 다 알아봤어요. 별로 어렵게 살지도 않으셨던데요. 영수 씨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꽤 있었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았다고 하던데요. 언제까지 저를 계속 속일 생각이에요? 저 호구짓 그만할 거니까 이거 놓으세요. 라고 차갑게 뿌리치고 나왔어요. 남자는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나와 결혼하려고 했다며 몇 번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아빠한테 그런 걸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너무 많은 걸 속여서 이미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빠가 그 동네에서 남자를 알아본 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였어요. 아니면 저는 계속 그 남자 집에 돈을 퍼주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죠. 아니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남자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동문회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됐고 1년 정도 사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 딸도 낳아서 둘 다 지금 중학생이네요. 엄마, 아빠도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그때보다 더 잘 지내고 계세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넘쳐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